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3년간 만난 사람인데 단 30분 만에 파혼해야겠구나 라는 결심이 섰습니다. 물론 상대방도 그렇겠죠. 저는 30대 초반 대구 토박이이고 남자는 30대 중반 부산 토박이입니다. 서울에서 만나 연애하고 결혼을 결심했고 지난달에 상견례를 끝낸 후 내년 3월에 식장도 잡아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파혼하게 될 것 같네요. 아니, 파혼했습니다. 우선 저는 음식을 다 잘 먹습니다. 동남아에 가서도 길거리 음식을 잘 먹고 몇 가지를 제외하고 안 먹어본 것 빼고는 음식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 비위도 좋은 편입니다. 반면 전 남친은 입이 짧고 비위도 약합니다. 어쨌든 저는 국밥을 못 먹습니다. 순대국밥이든 돼지국밥이든 전부 잘 못 먹어요. 수육이나 편육은 다 잘 먹는데 국물 안에 고기는 못 먹겠더라고요. 돼지국물도 냄새나고요. 굳이 흰 국물에 다대기를 넣어 흐리게 해서 먹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부추가 익어서 후물거리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또 다이어트를 한답시고 언제부턴가 국물 요리에 건더기만 먹기도 하고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것도 원래 안 좋아합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국밥 자체를 안 좋아해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이므로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30년을 살아오면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도 잘못됐다는 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굳이 그 메뉴를 먹어야 할 일도 없거니와 있다 해도 보통은 순대국밥을 시켜서 순대만 건져 먹고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문제의 예비 시아버지가 되실 뻔했던 분을 이제껏 5번 정도 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볼 일이 있으셔서 서울에 오셨다 해서 퇴근하고 전 남친과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밥을 드시겠다네요. 사실 전 남친도 국밥을 좋아하지만 저 때문에 한 번도 같이 간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아버님의 말씀에 전 남친이 제 눈치를 한번 쓱 보는가 싶더니 잘 아는 데가 있다며 차를 돌리더라고요. 해서 속으로는 순대국밥을 먹어야겠다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주문하려는데 돼지국밥을 먹어야지 왜 순대국밥을 먹냐며 타박하는가 싶더니 급기야 신경질을 내시더라고요. 결국 예비 시아버지 때문에 돼지국밥 3개를 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잘 못 먹는다 했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돼지국밥에 대한 찬양이라고 해야 하나요? 국밥의 효능과 맛에 대해 줄줄이 설명하는데 무슨 미식 설명회에 온 줄 알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무조건이에요. 이건 무조건 맛있는 거, 소울푸드 같은 거. 우리 집에 시집 오려면 당연히 먹을 줄 알아야 하고 나중에 집에서 남편한테 끓여 바칠 수도 있어야 하는 거. 그게 돼지국밥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음식이 왜 유명한지 어째서 유명해진 건지 진실인지 피셜인지까지 국밥이 나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끝날 줄을 모르더군요. 문제는 계속해서 얘기하시다가 국밥이 나오자마자 막무가내로 제 그릇에 밥을 던져 놓으시고는 다대기를 퍼놓고 부추까지 넣으시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할 말이 많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른 앞이라 예의를 차리겠다고 한 입 넣었는데 냄새 때문에 속이 메스꺼리고 앞에서는 고함치듯 얘기하셔서 귀도 먹먹하고 그 와중에 옆에서 우걱우걱 소리내며 처먹고 있는 전 남친을 보니 머릿속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이번에 국밥 같은 걸 급하게 먹으면 그런 소리가 난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네요. 아무튼 두 사람은 바닥까지 국물을 싹싹 비워냈고
저는 3숟가락 정도 떠먹은 것 같습니다. 참 병신같이 그 앞에서 분위기에 맞춰 호응한다고 끝까지 숟가락을 놓지 못한 채 눈치를 보며 어거지로 먹는 척을 했네요. 속으로는 갈까 말까? 여기서 일어날까?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생각만 하다 보니 어느새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었더라고요. 그러고는 차에 타서 남친네 집에 아버님을 먼저 태워드리러 가는데 뒤에서 그러시네요. 국밥 못 먹어서 이 결혼 못 시키겠다. 우리 집 며느리 되레가 국밥을 못 먹는 건 부끄러운 거다. 내일부터라도 연습해서 먹어버릇해라. 그 말에 남친도 맞장구를 치며 여기 맛있지 않냐는 잡소리를 해대는데 진심 한 대 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친 집에 아버님을 내려다 드리고 남친이 다시 저희 집까지 태워다 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이가 없는 건 지가 더 기분이 나쁘다네요. 거기서 깨작거리고 먹어서요. 본인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먹는 둥 마는 둥 해서 좀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아빠 말처럼 진짜 너 국밥 먹는 거 연습 좀 시켜야겠다. 아니면 결혼 좀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냥 거기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아. 알겠어. 그럼 파혼하는 걸로 알아들을게. 잘 가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뭐 연락도 없네요. 이대로 파혼하는 게 맞는 거겠죠. 내일 당장 식장 취소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이걸 친구한테도 남사스러워서 말도 못하겠고 멍하니 폰만 쳐다보다가 허무하고 허탈해져 글을 써봅니다. 헛웃음이 났었는데 글을 쓰다 보니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렇네요. 진짜 이대로 그냥 끝인가 싶기도 하고요.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 복잡 미묘한 그런 기분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못 먹는 음식을 억지로 강요한다는 그 자체부터 기본이 안 된 집안입니다. 남친이란 놈 행동이나 말도 그렇고 그런 집안 그런 남자와 결혼하면 글쓴이 남은 인생이 어떨지 생각해보세요. 그냥 여기서 접는 게 정답입니다. 두 번째. 별 같지도 않은 놈들 때문에 지역 이미지가 똥이 되는 겁니다. 그냥 걸으세요. 같은 지역 사람이지만 국밥 못 먹고 안 먹는 사람 많습니다. 저놈들은 돼지국밥이 님보다 소중했나 보죠. 꼭 파혼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건 그것과 별개로 어디 가서 음식 안 가린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걸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데 물에 빠진 고기 못 먹고 하얀 국물밖에 못 먹고 거기다 흐물해진 부추도 못 먹고 말에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이제껏 먹고 싶은 거 눈치 보여서 못 먹다가 본인 아버지랑 같이 있다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남자들이 결혼하고 시댁 갔을 때의 그런 심리인 듯 합니다. 내 편이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뭐 이런 거요. 저런 사람들이 결혼하면 어쩌라고. 너가 좀 참으면 모두가 편해져. 라고 말하는 부류들이니 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네 번째.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밥그릇에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하면서 숟가락 위에 얹어주는 거 정말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람 식성도 잘 모르면서 본인이 먹던 젓가락으로 그러는 거 저는 진짜 싫거든요. 고기 쌈 싸는 것도 그렇고요. 근데 무슨 밥을 말아주고 부추까지 넣어준대요. 제가 볼 땐 진짜 최악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결혼은 여기서 접으세요. 다섯 번째. 남친이 마지막에 한 말은
이제 우리 집 노비가 될 텐데 우리 집의 모든 걸 맞춰주기 위해 기를 쓰고 노력해라. 못 먹는 것도 뒤에 가서 토할지언정 앞에서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먹어라. 노비답게 처신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딱 이 말입니다. 진짜 파혼하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